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도 또 다육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날씨를 조금 더 극복해 보고 사실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방법은 자연 환경을 사람의 마음대로 사실 조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또 여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인내하면서 잘 견딜 수 있는지 거기에는 이 다육식물의 좀 특징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조금은 마음에 좀 위로가 되면서 편하게 다육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여름이 깊어지다 보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육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마음도 좀 불안해집니다. 이제 온도가 많이 높아지니까요. 이 대부분의 다육식물들은 지나치게 더운 계절보다 기온이 따뜻한 시기인 봄과 가을에 생장을 잘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덥기는 하지만 굉장히 고온 다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운 날씨는 견딜 수 있지만 약간 습기가 있을 때의 더움은 다육식물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다육이들은요, 찬바람이 불면서 성장하는 동형다육의 그 몇몇 종류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뭐 15도에서 30도 정도의 기온이라면 굉장히 성장을 잘하는 계절이에요. 지금도 너무 고온이 아닌 이상 다육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때이거든요. 간혹 이제 동형종들은 휴면기를 갖기 위해서 조금씩 하엽도 많이 지고 조금씩은 색깔도 탁해지면서 휴면기를 가질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다육이들은 굉장히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더위를 이겨내는 것도 정원에서 땅에서 오랫동안 성장을 한 다육이들은 이렇게 좀 고온이 된다 할지라도 훨씬 더 잘 견뎌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다육 생활을 하실 때에는 화분에다가 우리가 분갈이를 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노지에서 뿌리를 흙에다가 박고 살아가는 이런 다육식물에 비해서 이렇게 화분에서 살고 있는 다육이들이 더위에 조금은 더 약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화분 크기에 따라서도 다육이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큰 화분에서 살고 있는 이 다육식물보다 아무래도 조금 작은 화분 있잖아요. 콩분이랄지 조금은 좀 작은 협소한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다육이들이 이 강한 햇빛과 더위에 더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분의 부피가 이제 좀 작다 보니까 화분 안에 있는 뭐 흙이랄지 이런 온도가 올라가는 그 상승하는 속도가 큰 화분보다 작은 화분이 훨씬 더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큰 화분에 있는 다육이들은 밖에서 비도 맞고 햇빛도 맞으면서 조금 더 견디기가 좀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제 노숙시키거나 거리대에 나가는 다육이들일수록 작은 화분은 좀 더 피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더군다나 이제 화분 안에 수분이 좀 있다면 이 강한 햇빛이 이제 내리쬐을 때 올라가는 그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일명 뿌리가 화분 안에서 구워 삶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분이 있을 때에는 이런 고온이 정말 위험하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단수를 시켜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래도 물기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좀 견딜 수 있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화분 안에 물기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분 안에 있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니까 뿌리가 삶아진다고나 할까요? 다육식물은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줄기나 잎이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잎이나 줄기가 문제가 있고 뿌리가 괜찮으면 사실 뿌리에서도 새로운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뿌리가 다치는 거는 여름철에 다육이를 살려내기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대에 나갈 때 아직 이제 분갈이를 못 해준 다육이들이 있으면 이런 도자기 화분보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풀분이 훨씬 더 온도가 높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도자기 화분은 어느 정도 열을 다시 반사할 수 있는 좀 기능을 하는데요. 이 플라스틱 풀분은
그대로 그냥 열을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얇은 그 화분 안에서 뿌리가 조금 더 상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풀분에 있는 다육이들을 거리대나 노숙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분갈이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 화분에다가요, 크기가 좀 맞다면 풀분을 오히려 도자기 화분에다가 그냥 꽂아 놓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노숙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요렇게 보통 이제 풀분에서 데리고 와서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준 다육이들이 몇 개 정도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모닝듀를 여러 개를 합식을 하고 사실 남아있는 아이들이 아직 분갈이가 안 된 다육이들이 있는데 이런 다육이들은 아직 어린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햇빛이 좀 많이 부족하면 웃자람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햇빛이 좀 좋은 거리대나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잠깐 햇빛을 보고 다시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풀분을 그냥 밖에다가 그냥 놓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렇게 도자기 화분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꽂아서 노숙을 시키거나 밖으로 내보내는 게 강한 햇빛으로부터 이렇게 화분 안에 있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노숙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다가 담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직 뭐 분갈이를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담아놔도 이렇게 그 분갈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수그러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풀분에 있는 아이들 보면 너무 분갈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가을 되면 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일반 그냥 화분에다가 꽂아주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저도 실내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있지만 여전히 다육이들을 관찰해주면서 좀 웃자람이 있으려고 하는 다육이들은 오전과 또 살짝 기울어지는 오후 햇살 찾아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밖에 있는 햇빛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내 이렇게 실내 베란다에 있으면 아무래도 웃자람이 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부지런하게 햇빛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다육이들은 네, 밖으로 또 노숙하고 거리대 밖으로 나가면 뭐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장마가 또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이 장마가 진짜 무서운 게 하루 정도 비를 맞고 건조한 날씨에 빨리 이제 화분 안에 있는 습도가 좀 날아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다육이들이요 오랫동안 화분에 있는 습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에 강한 햇살을 비추면 여러분들이 낮에 한번 가장 햇살이 뜨거울 때 화분을 한번 만져보세요. 생각보다 이 화분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정도의 열기면 진짜 뿌리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화분 안에 정말 물기가 있으면 정말 물음병이나 다육이가 정말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노숙을 계속 해야 되는 다육이라면 되도록이면 정말 물이 닿지 않도록 또 비가 온다면 비가림을 잘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비가 와도 비를 안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말 물이 필요한 다육이라면 잠깐의 시간 동안에 빗물을 먹는 거는 괜찮겠지만 비가 오고 난 뒤에 강한 햇살이 이제 일기예보가 예상이 된다 할 때는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여름에는요, 이렇게 온도계, 습도계가 좀 필수적이에요. 오늘의 온도도 체크해 보시고 습도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다육이들 환경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이 정도의 지금 온도라면 충분히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간이고 이제 30도가 넘는 이제 고온이 뭐 일주일 열흘 이상 이제 지속이 된다 할 때는 대부분의 다육이들이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휴면기에 들어가는 기간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단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들을 그날그날의 온도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큰 화분과 작은 화분 그리고 도자기 화분과 풀분 따라서도 이렇게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쁜 다육이와 함께 또 힐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아주
네, 건강한 모습이에요. 요거 조설린도 지금 한창 네, 성장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라디칸스인데요. 라디칸스는 아시죠? 이렇게 줄기가 굉장히 얇아서 단수를 해줘야 되는 기간에도 이렇게 줄기가 얇은 다육이들은 3주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아주 소량의 물이라도 조금씩 주셔야 됩니다. 요 라디칸스도 제가 얼마 전에 물을 좀 줬는데요. 색깔이 굉장히 탁해지고 힘이 없었는데 소량의 물을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싱그러워졌어요. 지금 네, 너무너무 예쁜 모습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면 약간 물이 빠지는 계절에도 어느 정도 색감을 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일찌감치 실내에서 계속 데리고 있었던 아이여서 여전히 푸른빛을 볼 수 있는 라디칸스입니다. 꼭 네, 물 잘 챙겨주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줄기가 말라지면 위에서는 잘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간에 줄기들이 다 말라져 있기 때문에 요런 라디칸스는 꼭 한 번씩 물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요거 이제 홍포도인데요. 홍포도는 살짝 좀 물이 좀 필요하겠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물을 살짝은 좀 챙겨주고 여름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여름에 좀 약한 품종이어가지고 홍포도는 습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꼭 한 번씩 네, 좀 챙겨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원래 얼굴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요 얼굴 하나가 벌써 살짝 입장도 투명해지면서 입장 떨어지면서 얼굴 하나가 벌써 사라졌어요. 원래 여기 얼굴이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네, 아모르 파티도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아르제도 아직 잠들기 전이어서 지금 얼굴 짱짱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민은 정말 통통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인데, 지금, 네, 물을 주면 워낙 반응이 좋은 또 품종 중에 하나이잖아요. 말라져 있다가도 물 주면 뭐, 하루 이틀 네 사이에도 금세 얼굴이 통통해지기 때문에 애플민 네 더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이런 미인 종류들은 한번 물을 주실 때 듬뿍 그리고 햇빛과 통풍을 정말 잘 시켜주셔야 통통한 입장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나중에 또 좋은 계절이 오면 또 미인 종류들 잘 키울 수 있는 영상은 제가 하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